빔과 이 면적 라인을 연동시켜 놓고요. 이 면적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을 일람표에서 또 연동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연동을 해놓으면 캐드에서 기존의 2D 방식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자동화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인허가 또는 심의의 단계의 LOD가 보통 해외에 대한 LOD보다 100 이상 더 높은 걸 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패밀리들을 약간의 어떤 거기에 맞는 도면으로 상세를 높여놓은 다음에 자동화하는 것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면적의 어떤 복잡성은 법규를 바뀌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몫일 것 같아요. 근데 빔의 기본 기능을 응용하는 것은 그 응용의 방향성이나 그 필요를 알고 있는 그 핵심 주체가 그걸 만져야 발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빔에서 시뮬레이션의 각종 검증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능은 오히려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만지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건축가가 이걸 만질 때 그 확장성이 확실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도면화입니다. 다음.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창호 일람표인데요. 정보화, 이것도 마찬가지 정보화, 패밀리 다 들어갑니다.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상과 어떤 주석을 추출하고 또 관리하는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어쩌면 기존의 2D 방식은 저는 그 방식의 프로세스는 사실 손으로 도면을 그리던 멋있는 도면을 그리던 그때의 프로세스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캐드의 A가 AD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지 바꿔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빔 도면 방식은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다양을 그려봤는데, 창호마다 저희가 드론 카메라를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데 그 창호가 변경될 때마다, 스펙이 변경될 때마다,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그 모든 정보들을 계속 추출해서 도면으로 보내주는 아주 멋진 드론 카메라를 지금 PC 안에 저희가 넣어놓은 거라는 개념이거든요. 다 아시지만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보면 거실 창호를 이제 다른 사이즈로 변경된 패밀리로 만들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변경된 거기 치수와 각각의 명칭, 프레임, 마감, 부속 철문의 어떤 스펙들이 한꺼번에 딱 바뀌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호 일람표에 이런 키플랜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도 이렇게 도면 구성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작성자 중심의 정보화. 지금 정보를 어떻게 넣냐에 대해서 얼만큼 활용도가 많다는 걸 좀 약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작성자 중심의 정보화는 사실 설계빔에서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용자 중심으로 도면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의 어떤 중요한 몫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서 너무 에러가 많거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면류에 한해서는 어떤 사용자 중심으로 LOD가 높은 3D 일람을 만들어서 어떤 그 도면을 읽지 못하거나 숫자의 어떤 복잡성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올해 가을에 이제 형상 공모 풀림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보고서를 제출을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 공모의 특징이 여러분 이제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과 중심, 당선을 목적으로 우리 건축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마음의 준비가 사실은 돼 있거든요. 마음이 있지만 행동을 못 옮기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설계를 하면 현상공모를 오랜만에 하면서 정말 그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0.9의 어떤 유혹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좀 날씬하게 동이 보이게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투시도나 조감도에서 그 개방성이 어떤 여러 가지 심사, 정성적인 심사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빔은 그걸 하는 순간 유닛 단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그냥 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걸 불편하게 보는 사람 시각도 있지만 혹시 관리자 측면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라는 어떤 관점의 변화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포기하니까 그에 맞는 설계로 아예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평면, 단면, 이면이 동시에 생성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계획이나 다른 어떤 표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반대적인 생각도 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계획 디벨롭을 한번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우리 건축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대기를 합니다. 자, 커뮤니티 네가 가져가, 동플랜 네가 가져가, 유닛 네가 가져가. 그다음에 난 컨셉 가져갈게. 그때부터는 이제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를 하면 끝 마무리가 다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검증할 단계가 없으니까요. 우리 LH 공모에서는. 근데 빔으로 저희가 빔 공모가 아니었는데 지금 빔을 하니까 이 단계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계속 안에서 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걸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됐고,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서 패밀리 유닛도 특성 세팅을 했고요. 모델링 하면서 이제 보고서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 디벨롭하고 보고서 시트가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편집팀이 좀 필요가 없었고요. 뭐 스케치업 외주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큰 차이 없다고 좀 생각하니까 그런 외주비 좀 아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빔을 쓰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분양주택에서 유닛이 이제 2형 유닛이 나올 때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못 봤던 유닛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회의에서 저희가 3차원으로 다 시뮬해서 드렸고, 빚이 얼마큼 있고 다른 거 못지않게 좋습니다라고 설득을 이제 3차원 공간을 설득해서 바로 이제 소통이나 결정 기간들을 좀 줄여봤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건축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해서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QR이나 VR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핸드폰을 전송하고 조합원들한테 바로 이제 우리 이렇게 계획합니다 하면서 3차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수주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심의 필요도서에 건축 컨셉장이나 배치 컨셉장이 없습니다. 뭐 수천 세대에 있어도 물론 그럴 때 이제 일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규정상에 건축심의 때 필요도서에 어떤 공간적인 어떤 컨셉이나 이런 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심의위원들은 그 컨셉을 건드리는 심의 조치 의견을 내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없더라도 건축 배치에 관한 3차원 배치 도면을 무조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3차원적인 어떤 도면들은 심의 도면에 최대한 많이 넣자. 그래서 원패스한 게 꽤 많습니다, 저희가. 근데 물론 우리 심의를 담당하는 우리 수성님이나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저는 이런 백업되는 어떤 도면들 사전에 미리 이제 PDF로 심의위원들이 보시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분들이 정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조치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아파트 처음 봤느니 그래서 이제 레비스병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도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증하고 또 관철하고 또 이해를 시켜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빗에서의 어떤 최적이나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도서나 이런 것들을 조기로 대응한 경험 다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자랑하는 부분입니다.